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내가 봐서는 이제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더 있다고 보고 그렇죠. 실질적인 면에서는 오후에 했었던 지식백과 출연, 그러니까 이거. 게임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게 진짜로 이게 진토백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앞에 거는 사실 이제 일반인들이 그 이해하고 그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게임하는 사람 2,500만, 3,000만 되잖아. 게임 유저들. 게임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지. 힘들죠. 예. 우리 어머니도 고스톱을 그렇게 많이 치시는데. 그럼 이거 어머니 허락받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실전을 원래 잘 치시는데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습용으로. 늘 연습으로 온라인 고스톱 쳐요. 근데 늘 하시는 얘기가 야 나는 실제로 치면 늘 따는데 온라인은 통 못 이기겠다. 그리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어머니 이 실전 고스톱에 비해서 여기는 너무 그 옵션이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3점씩 100번 따봐야 3,000점 한 방에 가니까 그래요. 그거는 못 이기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쨌든 이 75만 정도 되는 김성회 지식백과 여기에 출연을 했는데 사실은 그 여기 채널에서 윤석열도 같이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 온다고 했다가 또 안 간대. 너무 비교당할 거 뻔하니까. 털릴까봐. 게임을 뭘 알겠어. 아니 뭔들 알아? 술 게임 정도 알겠지. 술 게임. 그건 왕게임이잖아. 왕게임 말고도 술 게임이 많죠. 술 먹고 하는 게임들? 주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 알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윤석열이 안 나오고 해가지고 이거 빠그라질 뻔했다가 이재명 후보 나오고 다음 편은 안철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야, 안철수 기대된다. 나름 IT 전문가인데. 안철수는 많이 알아. 게임 보니까. 알까? 네, 그거 보니까 많이 아는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 갔는데 사실은 저도 봤는데 사실 뭐 크게 막 이렇게 게임을 뭐 어떻게 해야 돼 요거는 없었지만 약간 원론적인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그 지식백과에서 나오는 그 김성애 씨가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게임 관련해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보고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통해요. 그래서 채팅창에도 되게 뭐라고 할까 잘 안 해. 그래도 말이 통하네. 이게 되네.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한 2만 명 넘게 보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확률을 가지고 아이템을 조정하는 건 사기다. 그런 거거든. 열심히 막 그 보석 죽고 짐승 사냥하러 하고 가는데 어떤 놈은 돈 주고 황금 갑옷 하나만 사면 40시간 동안 한 거보다 10만 원 주고 그거 하나 사는 게 오히려 공격을 확 올려버리는 거 생기면 오전에 그걸 했으니까 더더욱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거든 이거는. 근데 지금 온라인 게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러한 방식의 상업성이 가득한 게임이 싫어. 그래서 이 자리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잠깐만 현재 이거 지금 송작가 이재명 TV의 후보 얘기가 아니고 본인 얘기를 갑자기? 송작가 TV가 준비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은 확률이 분명한 윷놀이에요. 윷놀이의 그만하시고요. 실사판을 우리가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물 안궁 여기엔 아이템이 없어요, 여러분. 네. 안물 출시까지 2, 3개월 걸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 게이머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확률형 아이템 요거에 대해서 이게 확률 정도는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률형 아이템은 내가 얼마를 질렀는데도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확률형이라 가지고. 이게 문방구 앞에서 뽑기 그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예시로 들기도 했어요. 이재명 후보. 그래서 사람들이 또 거기에다가 예시 잘 되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이런 걸 하면은 고객을 존중하지 않고 단기 수익에 집중하다 보니까 통째로 게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뭐 이런 말 했고. 그래서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카드 캡처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야. 왜요? 아니, 이게 카드 캡처 게임을 하면서 말하자면 좋은 카드를 받고 싶어가지고 똑같은 카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 카드를 사는 거야. 한 카드가 안 나와, 나와서. 이 카드가. 그래서 내가 딸을 데려놓고 차라리 당근마켓이나 온라인에다가 웃돈을 주고 그 카드를 네가 사라. 라고 현실적으로 이걸 가르쳤거든.
어쨌든 이런 게임에 대해서 이제 유저들이 굉장히 이거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한다 우리 얘기를 이해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 게임 사업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했는데 뭐 120시간 얘기 고연 얘기 하면서 그거 하니까 또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야 120시간 여기서 나오네 이러면서 120시간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저쪽 애들이 물고 뜯는 부분도 하나 있었어요. 군복무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무팀 만든다. 상무팀이나 뭐 이런 군복무 기간에 꼭 그 총 들고 하는 거 아니라 이런 걸로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을 갖고 저쪽 애들이 꼬투리를 잡고 나설 것 같습니다. 군복무도 안 해본 사람이 군에 대해서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써먹는다라고 욕을 하려고 그랬더니 윤석열이 군 면제네. 네. 아니 그리고 상무 게임단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내용들을 가지고 청년들하고 어떤 불경폰에 관한 걸로 해갖고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비난을 저는 넣기 위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게이머들 엄청 인기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실 해외에서 이 게이머들의 위상이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뭐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그 워크래프트 게임 하시는 그 누구죠? SK 있나 지금도? 페이커 말고 페이커. 페이커. 그 뭐 해외 인기 정도가 오. 거의 뭐 BTS급이더만. 예, 아니 저는 지하철에 페이커 뭐 데뷔 뭐 얼마가 됐고 뭐 이거 붙어 있길래 나는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 아이돌 유명한 실질 연봉이 아이돌 4억 5억 정도 되고 상금 수익도 몇 억씩 되는 걸로 아니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거의 팬들이 아이돌 대하듯이 하시던데요. 맞아요. 해외 팬들이. 그렇지. 예. 롤. 예.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분야 안에서 매니아들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탑스타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 안에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지금 뭐 포카 도박 게임에도 인플루언서가 있고 당구에도 있고 볼링에도 있고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당연해지고 맞아. 그들이 이끄는 이러한 그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앞으로 산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뭐 지금 저는 어제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와닿던 얘기는 뭐였냐면 이재명 후보가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게임이 뭐 페이커 연봉 40억이 넘는데요. 수입이 그 정도 되고 본인 연봉은 4, 5억 정도 된다고 겸손하게 말한 건가? 저기겠지. 아마 뭐 용돈이겠지, 용돈. 아니, 수단을 빼고 기본급만 얘기했나 봐. 월급이거나 성과급 빼고. 월급이거나 뭐 용돈이거나 뭐 아니 그게 뭐냐면 와. 기본급이 그만큼 있고 아마 이제 게임에서 우승을 하거나 뭐 이걸 하게 되면 우승 상금에 보너스를 구단에서 이렇게 옵션으로 성과급으로. 붙여주는 조건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연봉이 점점 더 올라가네요. 네. 70억, 84억이요. 어쨌든 그래서 게임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 하면서 예전에는 뭐 만화책이 뭐 악의 축이었는데 맞아요, 막 불태우고 맞아요. 이랬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 만화가 지금 우리 뭐 웹툰으로 바뀌고 그래서 엄청난 수출하고 맞아. 있고 뭐 이런 상상력에 굉장한 기초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문화를 과거 우리의 그 추억의 만화들, 무협지들, 그 전부 다 우리나라 게 아닌 게 됐잖아요. 응?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모바일로 읽는 시장 그거 열어가면서 한국 시장이 작으니까 우리나라 와갖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럼 사가지고 그 갔어? 소설 판권들을 한 300만 원, 500만 원에 다 사갖고 아유. 그걸 번역해가지고 올린 거야. 한국 출신 뭐 누구 송 작가의 무협 소설 이러고 올렸는데 그거 한 편씩 올려갖고 수백억씩 벌어버린 거야.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이 머릿수가 많으니까. 근데 게임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나라 게임 갖다 베껴가지고 또는 우리나라 게임을 그대로 갖고 가갖고 그 안에서 런칭해갖고 운영만 해주고 그 안에서 100억을 벌면 지들이 70억을 먹고
게임 만든 우리는 30억밖에 안 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원래 스타크래프트 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 서버를 운영할 수 있었고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었고 그 배틀넷이라고 하는 그 서버 자체를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세계의 게임 시장,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이 게임 시장을 우리나라로 갖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거를 유해 산업으로 정리하면서 이걸 날려버린 거거든, 그 기회를. 그때 저쪽 당 저쪽 당 애들이 날린 거야, 그거를. 그 무슨 4대 악 뭐 이래가지고 게임하고 무슨 마약하고 뭐 그런 거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막 법안 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일에 우리가 국제적인 서버를 한국에 두는 상태에서 스타크래프트 1, 2, 워크래프트 그 외에 있는 각종 롤 게임들을 출시하고 그거를 한국 안에서 외국에 있는 유저들을 받아들이면서 유통을 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게임 시장의 주요 서버들과 고객들을 우리가 다 차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서버에 이용료를 내면서 그 사업들을 벌이게끔 만들 수도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다 날린 거야.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게임 회사들과 원천적인 소프트웨어, 그와 관련된 기술자들도 다 자본의 논리로 해갖고 저쪽으로 다 넘겨줘 버렸잖아. 결과적으로 중국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 히트치고 있는 프로그램들 다 국산이에요. 웨이신?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옛날 메신저 프로그램 갖고 가가지고 이름만 바꾼 거야. 그 안에 있는 게임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아니고. 그때 정말 똑똑한 행정가가 있어 그 가치를 알아보고 후원을 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 중에 하나가 됐을 수도 있는 사업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신의진이나 뭐 이런 국민의힘 관련한 그쪽 이제 의원들이 4대 중독 물질이라 해가지고 마약, 술, 도박, 게임. 그래서 게임을 마치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게임 중독을 치료해야 되는 치료를 것처럼. 아니 게임하는 사람들이 무슨 날벼락에 우리 게임한다고 근데 정신병이야? 그 애들이 게임을 해갖고 뭐 정서가 나빠지고 폭력적이 되고 학교 폭력이 생기고 맞아. 모든 게 다 게임 탓이라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이재명 후보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근데 그때 공감을 하고. 신의진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 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못 나오는 거지 윤석열은. 할 그래서 말이 없지. 지금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 잡아 넣어갖고 어떻게든 도박. 엮어보려고 해서 전국에 있는 게임 유저들을 사실상 잠재적인 범죄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뭐 포커 게임이나 이런 거를 한다 그래도 도박인 거고. 그럼 내가 그 슈팅 게임을 하면 잠재적 내 살인자야? 그렇게 되는 거지. 빵야 지금 그렇게 다 되는 죽어라. 결국 그런 방식으로 시대에 대한 아주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고 무슨 4차 산업을 따라가겠어. 결국 이거 게임 산업 규제하는 법안 만든다고 하겠지. 100% 그렇게 하겠죠. 아니 그것들은 왜 그러면 룸사롱이나 이런 거는 단속을 안 해? 아니 술도 있는데 왜 술을 안 해? 아날로그잖아. 걔네들이 룸사롱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걔들이 그걸 게임으로 하겠어? 걔들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몸빵으로 직접 때려줘야 되는 거거든. 네, 어쨌든 윤석열 그렇게 술 먹고 있는데 마약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4대 악 중에 제대로 된 그 술은 윤석열이 혼자서 다 처마시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해서 어제는 저는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질문이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게임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뭐 인재 영입 이런 건 있느냐 하니까 황희두 씨 얘기를 하면서 황희두 씨 예전에 게이머였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 지금 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댓글도 지금 뭐 4,000개가 넘게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선풀만 달렸어요. 네, 왜냐면 악플을 달고 싶어도 저쪽에서 악플 쓰는 사람은 연령층이 너무 높은 것 같아. 네. 아니 뭐 악플 달려고 해도 달 수가 없지. 그 이해를 측면에서는. 못하니까 그쪽은.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네.
샌들한테 가서 욕을 하려고 해도 샌들이 신발 파는 사람인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갖고는 그 뭔가 공감 있는 댓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플을 잘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욕을 하는 거는 악플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그 안에 있는 걸 어떻게든 비꼬아 가면서 뭔가 지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악플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